폭우가 쏟아지는 밤, 구급차는 심장마비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커브길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이 눈부신 불빛과 함께 돌진했습니다. 위험해요. 도윤이 핸들을 틀었지만 구급차는 미끄러졌고 배수로로 굴러떨어지며 여러 번 뒤집혔습니다. 피범벅이 된 은채가 의식을 잃어가는 도윤을 필사적으로 불렀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사고 현장에 떨어진 신분증, 그 위에는 한도성병원 이사장 한도윤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은채는 신분증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장님이셨어.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사장님을 이용했다. 알면서 접근한 거야.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도윤 앞에 선 은채의 눈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거였군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한 건지.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은채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도윤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 재단, 한도성병원의 본관이었죠. 이 건물의 최상층, 넓은 이사장실에는 흰 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도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가진 병원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 맨손으로 작은 의원을 시작해 이 거대한 병원 제국을 일궈냈죠. 밤낮 없이 일했고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개인적인 행복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병원의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한도성병원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내를 잃은 그날은 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내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젊은 의사의 실수였죠. 도윤은 분노했지만 결국 그 감정을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더욱 냉정해졌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아들 한지훈이었습니다. 35의 나이,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은 준수한 외모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의사였죠. 도윤은 아들이 병원을 이어받아 더 큰 제국을 만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죠. 무슨 일이냐? 결혼하려고 합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죠. 결혼이라니 나쁘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적당한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누구냐? 어느 집안 딸인지 말해봐라. 정은채라는 분입니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입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라고요? 평범한 의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재벌가도 아니고 명망 있는 의료계 집안도 아니라는 뜻이었죠. 레지던트? 평범한 의사와 결혼하겠다는 거냐? 도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죠. 네, 아버지. 은채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병원은 가문이야.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란 걸 모르냐? 도윤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거대한 기업이었고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는 조직이었죠. 그런 곳의 후계자가 평범한 의사와 결혼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습니까? 지훈의 말에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도윤도 젊은 시절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그 후 병원만 키웠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죠. 나가봐라. 다시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 도윤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고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 정은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진심으로 지훈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병원재단의 후계자라는 지위를 노리는 걸까요? 도윤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 속에서 수많은 배신을 겪었고 사람의 진심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죠. 특히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정은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2살 지방 출신, 아버지는 오래전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고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은채는 장학금으로 의대를 졸업했고 현재 한도성병원 응급의학과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도윤은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 병원 후계자와의 결혼,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혹시 은채가 지훈에게 접근한 것은 아닐까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병원 후계자를 노린 것은 아닐까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고요. 그 여자의 진심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평소 모습을,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일하는 방식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죠. 며칠 후 도윤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응급의학과에 구급차 운전기사 자리가 있나? 네. 이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신분을 감추고 말이야.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8세의 병원 이사장이 구급차 운전기사로 위장 취업을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준비하게. 일주일 안에. 그렇게 도윤의 특별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제국을 이룬 남자가 구급차 운전기사가 되어 며느리 후보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과연 정은채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윤은 그 답을 직접 찾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도성병원 응급의학과 구급차 차고에는 낯선 얼굴의 운전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흰 머리를 모자로 가린 남자였죠. 바로 한도윤이었습니다. 평소 고급 양복만 입던 도윤에게 작업복은 낯설었습니다. 거친 첫 느낌도 낡은 안전화도 모든 게 불편했죠.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직원들 대부분은 이사장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었고 설령 봤다 해도 이런 모습의 도윤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새로 오신 김철수 기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김철수, 그가 이번에 사용하기로 한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죠. 간호사는 친절하게 구급차 운영 방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출동 신호가 울리면 즉시 차를 몰고 나가야 하고 의료진을 태워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정은채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 과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도윤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정은채, 바로 조사하러 온 목표 인물이었죠. 드디어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였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도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조금 느려 보였습니다.
밤샘 근무를 한 게 분명했죠. 정은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저는 정은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처음이시니까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은채는 먼저 다가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따뜻했죠.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도윤은 은채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밝고 예의 바른 태도였죠. 하지만 도윤은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으니까요. 오전 시간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구급차를 점검하며 응급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은채는 환자들을 돌보며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노인 환자에게는 더 크게 말하고 아이 환자에게는 다정하게 웃어주었죠. 보호자들의 불안한 질문에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출동 신호가 울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이송 요청이었죠. 도윤은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탔고 은채와 응급구조사가 뒤에 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렸습니다. 기사님,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은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운전하는 거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사고 현장은 혼잡한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차량 2대가 충돌해 있었고 한 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죠.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구경꾼들을 해치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었죠. 의식 확인합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눈 뜨실 수 있으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환자는 신음소리만 낼 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은채는 즉시 환자의 목을 고정하고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쇼크 상태입니다. 정맥로 확보하고 수액 시작해 주세요. 은채는 응급구조사에게 지시하며 동시에 환자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복부에서 출혈이 있었고 다리도 심하게 골절되어 있었죠. 환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도윤은 구급차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채의 손에는 환자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기사님, 들것 좀 도와주세요. 은채의 외침에 도윤은 황급히 달려가 들것을 펼쳤습니다. 응급구조사와 함께 환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죠. 환자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은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빠르게 차를 몰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심을 가르며 울렸죠. 뒤에서는 은채가 계속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가족분들도 곧 오실 거예요. 은채는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환자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은채의 목소리에 조금씩 반응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본 도윤은 놀랐습니다. 은채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손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환자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빠르게 인계하고 은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업복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섞여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채는 피곤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죠. 아니요, 환자분이 무사하신 게 다행이에요. 수술 잘 받으시면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 은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채는 전화를 받으며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구급차를 정비하는 척하며 은채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네, 병원이에요. 아직이요. 이번 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채의 어깨가 축 처졌죠. 잠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과 근심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은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의사로서의 책임감이었죠. 동시에 깊은 걱정과 부담도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도 출동은 계속됐습니다. 낙상사고, 심장마비, 교통사고까지 쉴 틈이 없었죠. 은채는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매번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고 보호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녁 무렵 은채는 탈진한 듯 구급차 뒷좌석에 잠시 앉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얼굴, 피 묻은 손, 땀에 젖은 머리카락.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구급차 기사로 일하며 은채를 관찰했습니다. 매일같이 출동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실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됐죠. 도윤은 점점 이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은채는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오면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보호자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의심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모습에서 계산이나 가식을 찾을 수 없었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폭우로 변했죠. 도로는 빗물로 가득했고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이런 날은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3시쯤 출동 신호가 울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충돌했고 부상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야 해요. 은채가 급하게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윤도 재빨리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죠. 빗속을 뚫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앞 유리를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차량 5대가 엉켜 있었고 부상자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었죠. 이미 여러 대의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고 구조대원들은 차량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곧바로 뛰어내려 현장을 살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빠르게 판단했죠. 가장 위급해 보이는 환자를 찾았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분부터 봐야 해요. 은채는 빗속을 뚫고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과 응급구조사도 따라갔죠.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은채는 즉시 환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죠. 온 힘을 다해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에 맞춰 계속 압박했습니다. 인공호흡 부탁해요.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은채는 쉬지 않고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채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죠.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압박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은 계산이 아니다.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채의 눈빛에는 순수한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사로서의 본능이었죠. 돈이나 지위, 계산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렀지만 환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채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손목이 아파왔고 팔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죠. 제발, 제발 돌아오세요. 은채의 입술에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환자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맥박 돌아왔어요. 응급구조사가 외쳤습니다.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처치를 시작했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류를 확보하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기사님, 은채가 외쳤습니다. 도윤과 응급구조사가 들것을 가져왔죠. 조심스럽게 환자를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채가 미끄러졌습니다. 빗물로 젖은 도로에서 발을 헛디딘 겁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 도윤이 반사적으로 달려가 은채를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윤의 팔이 은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은채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빗속에서 차가운 빗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채의 눈에는 놀람과 감사가 담겨 있었고 도윤의 눈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죠. 네, 감사합니다. 환자분 빨리 옮겨야 해요. 은채는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함께 환자를 구급차에 실었죠. 병원으로 향하는 길,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채를 붙잡았을 때 느껴진 그 떨림,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느낌.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아내를 잃은 이후 도윤은 감정을 묻어버렸습니다. 사랑도 슬픔도 따뜻함도 모두 차단했죠. 오직 병원 경영에만 몰두하며 감정 없는 기계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빗속에서 은채를 붙잡은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무사히 인계하고 은채는 젖은 몸을 털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환자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은채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였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은채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품었던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은채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고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채의 집안 형편이었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은채의 아버지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채는 어떻게 그 부담을 견디고 있을까요? 혹시 지훈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결혼 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까요? 도윤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은채의 진짜 모습을, 진짜 상황을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출동해서 돌아온 후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구급차를 정비하고 있었고 은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죠.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아버지. 알고 있어요. 수술비 말씀이시죠? 은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밝게 웃던 평소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아직이에요. 이번 달도 모으지 못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은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죠. 아니에요. 지훈 씨한테는 말 안 했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벌어볼게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훈에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돈이 필요한데도 지훈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야간 당직도 더 서고 알바도 알아보고 있어요. 꼭 마련할게요. 은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눈물을 참는 듯한 떨림이 있었죠. 전화를 끊은 은채는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채는 돈 때문에 지훈에게 접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있었죠. 지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도윤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은채를 의심했던 자신이 돈 때문에 접근했을 거라고 단정지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은채는 오히려 가족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생각에 잠겨 구급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의 진심 어린 눈빛, 빗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가족을 위해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까지. 그 아이는 내 아들보다 더 강하다.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 원하는 걸 대부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달랐습니다. 빚더미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사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환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은채를 인정하게 되었죠. 이 사람이라면 지훈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병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은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죠. 들었어? 정은채 선생님이 이사장 아들과 사귄대. 진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다 계산이었네. 출세하려고 접근한 거 아니야? 병원 후계자잖아.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병원 재단의 부원장 최명호였습니다. 정은채 말이야. 평범한 레지던트가 갑자기 이사장 아들과 사귄다더군. 의심스럽지 않나? 최명호는 주변 과장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계산이 빠르더라고. 병원 후계자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려는 거겠지. 부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합니다. 과장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명호가 배후에 있었던 겁니다. 최명호는 오래전부터 병원 경영권을 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들 지훈이 후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죠. 만약 지훈이 평범한 의사와 결혼한다면 그 결혼을 문제 삼아 경영권 다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최명호가 의도적으로 은채를 모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루머를 퍼뜨려서 은채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결혼을 막으려는 것이었죠. 오후에도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은채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채는 그 모든 걸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죠. 저녁 무렵 도윤은 은채가 응급실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은채가 이런 모함을 받다니 억울할 텐데도 해명하지 않고 혼자 견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은채를 도와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해졌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채를 지켜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병원 안에서 은채에 대한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고 은채를 보는 시선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도윤은 그런 은채를 지켜보며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저녁이 되자 폭우로 변했고 뉴스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기상특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응급 출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외곽 지역 심장마비 환자였죠. 도윤과 은채는 서둘러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기사님,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너무 안 좋네요. 은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죠. 빗물이 앞유리를 세차게 때렸고 와이퍼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이른 데 놓인 환자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환자의 아내도 함께 탔고 은채는 계속 환자 상태를 체크하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가면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도윤은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접어들었죠.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도로는 빗물로 가득했습니다. 커브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었죠. 졸음운전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눈부시게 다가왔습니다. 위험해. 도윤은 급하게 핸들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빗길에서 차는 미끄러졌고 통제가 되지 않았죠.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구급차는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배수로로 굴러떨어졌고 차체가 뒤집히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명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죠. 도윤은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갈비뼈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기사님, 기사님. 은채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피범벅이 된 은채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구조해 주세요. 구급차가 사고 났습니다. 응급 지원 요청합니다.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윤을 들어 올리고 있었고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도윤은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고 온몸이 욱신거렸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각종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며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비서실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어려 있었죠. 무슨 일이? 도윤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구급차 사고였습니다. 머리를 크게 부딪히셨고 갈비뼈도 2개 금이 갔습니다. 뇌출혈도 있었지만 수술로 멈췄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빗길, 트럭, 충돌. 모든 게 떠올랐죠. 은채는, 환자는, 정은채 선생님은 경미한 부상만 입으셨습니다. 환자분들도 무사합니다.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신분증이 사고 현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은채 선생님이 신분증을 보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신분을 감추고 구급차 기사로 일하셨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밝혀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 비서실장은 어둡게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정은채 선생님에 대한 소문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사장님을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고,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접근했다고, 병원 전체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죠. 은채는 지금 어디 있나? 복도에 있습니다. 밤새 이사장님께서 깨어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은채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도윤을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사장님이셨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를 시험하신 거였군요. 제가 진심인지 아닌지, 돈 때문에 접근한 건지. 은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위해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의심 때문에, 자신의 시험 때문에 은채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은채 씨, 도윤이 말을 꺼냈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은채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죠. 은채가 나간 후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죠. 은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배신감과 상처로 가득했던 눈빛이었습니다. 비서실장과 임원들도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윤 혼자 남겨졌죠. 침대 옆 탁자에는 개인 소지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갈비뼈에서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았죠.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깨진 시계, 젖은 지갑,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채의 글씨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사장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를 시험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믿지 못하셨다는 게, 의심하셨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지키셔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조심스러우셔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할 때도, 응급실에서 밤을 새울 때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지훈 씨를 만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셨고, 그때부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지훈 씨가 이사장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제 형편 때문에 지훈 씨가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제가 계산적으로 접근했다고 믿고 있고, 제 해명은 변명처럼 들릴 뿐입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지훈 씨에게도 이별을 고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구급차에서 함께 일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사장님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은채 올림.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평생 울지 않았던 도윤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 병원을 읽어야 했을 때도 울지 않았죠. 감정을 묻어버렸고 눈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채의 진심이, 순수함이, 고결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얼마나 은채를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던 그날이었습니다. 당시 한도성병원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중소병원이었습니다. 도윤은 밤낮 없이 일했고 병원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아내는 늘 혼자였습니다. 도윤은 함께할 시간이 없었고 아내의 외로움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병원에서 간단히 검사받으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도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의 실수로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아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의사를 처벌하면 병원의 평판이 떨어질 것이고 환자들이 떠날 것이며 병원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의사에게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고 아내의 죽음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감정을 차단했고 오직 이성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랑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묻어버렸죠. 병원 경영에만 몰두했고 마침내 한도성병원을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얻었습니까?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떠났습니다. 아들 지훈도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거리를 두었죠. 도윤은 혼자였습니다. 커다란 병원을 소유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구한 건 병원이었고 잃은 건 사랑이었다.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도 아니었죠. 바로 무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보다 병원을 선택했고 사랑보다 명예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를 의심했고 시험했으며 상처를 주었죠. 진심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랑보다 병원을 우선시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은채를 지켜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명확했습니다. 은채에게 사과해야 했고 병원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지훈과도 진심으로 대화해야 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윤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은채가 녹여준 겁니다. 환자를 대하는 진심으로, 의사로서의 책임감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말이죠. 도윤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은채의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죠. 내일 아침 도윤은 병원 전체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은채의 진심을,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말이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은 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도윤은 고집을 부렸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병원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게 임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모두 참석하도록. 이사장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지금 해야 하네. 더 늦으면 안 돼. 비서실장은 도윤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죠.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이사장이 무슨 말을 할지 말이죠. 강당은 웅성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특히 은채를 향한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은채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오후 2시 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바라봤죠.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 한 달간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했죠. 강당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 아들 지훈이 정은채 선생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평범한 레지던트가 병원 후계자에게 접근한 것 아닌가, 돈과 지위를 노리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채 선생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구급차 기사가 되어 함께 일했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정은채 선생은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도 위험한 현장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제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말입니다. 그때 저는 병원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묻어버렸습니다. 사랑보다 명예를 택했고 사람보다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강당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였죠. 그 후 30년 저는 냉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정 없이 판단했고 의심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채 선생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도윤은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은채도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은채 선생은 나를 살린 사람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저를 구해냈습니다. 병원은 이런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소문을 퍼뜨리고 수군거리고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정은채 선생이 저를 이용했다고 계산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당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정은채 선생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진심을 의심했고 시험했으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도윤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은채에게 걸어갔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은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의 시험이 당신의 진심을 모욕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때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은채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고개를 숙였죠. 은채 씨,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실 줄 몰랐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은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지훈이 은채를 안았고 은채는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당 안의 직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당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는 것 같았죠. 강당 뒤편에서 최명우 부원장이 얼굴을 붉히며 서 있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던 장본인이었죠. 도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우는 고개를 숙이고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대신 응급의료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의료인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강당에서 다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정은채 선생을 추천합니다. 은채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환자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의사의 길을 걷는 사람이니까요. 박수 소리가 다시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뜨거웠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죠. 도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죠. 한도성 병원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예전처럼 환자를 대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더 따뜻해졌고 더 진심이 담겼습니다. 도윤은 약속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병원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도윤은 새로운 일에 집중했죠. 바로 응급의료재단 설립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생명사랑 응급의료재단이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를 돕는 재단이었죠. 도윤은 자신의 개인 재산 상당 부분을 기부했고 여러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은채가 초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지훈과 도윤의 격려로 용기를 냈죠. 은채는 훌륭하게 재단을 이끌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했고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은채의 아버지 수술비도 재단에서 지원했습니다. 은채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도윤이 설득했죠. 이건 당신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재단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자 가족을 돕는 재단이니까요.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은채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죠. 지훈과 은채는 조용히 약혼했습니다. 성대한 파티 대신 작은 가족 모임으로 약혼식을 치렀습니다. 도윤도 참석했고 은채의 아버지도 왔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최명우 부원장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도윤이 강요하지 않았지만 최명우 스스로 사표를 냈죠. 그날 강당에서 느낀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도윤은 그에게 다른 병원 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최명우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도윤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곳이었죠. 젊은 시절 힘들 때마다 이곳에 올라와 서울 야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었고 구름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뒤에서 은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봤죠. 은채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았나요? 비서실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사장님께서 가끔 이곳에 오신다고요. 은채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죠.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죠. 재단 일은 어떤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밝게 대답했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어제는 화상으로 고통받던 아이의 치료비를 지원했어요. 엄마가 우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했죠. 은채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에요. 도윤의 말에 은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레지던트로 야근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든 빛났을 겁니다. 저는 그저 조금 일찍 알아봤을 뿐이죠. 석양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에서 보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채 씨, 당신에게 고마워요. 은채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이 내 상처를 고쳤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녹여줬죠.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줬고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해줬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아니에요, 이사장님.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고 제 진심을 믿어주셨습니다. 은채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장님을 원망했어요. 시험하셨다는 게, 의심하셨다는 게 속상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도윤은 은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하듯 따뜻하게 말이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지훈이를 잘 부탁하고 재단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가끔 들러주세요. 이 늙은이가 외롭지 않게요.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사장님은 이제 제 아버지이기도 하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죠. 예쁘네요. 은채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이 도시에는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죠. 우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은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미소를 지었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었죠.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을 배경으로 겹쳤습니다. 아버지와 딸처럼, 스승과 제자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의심으로 시작했던 만남이 이렇게 따뜻한 관계로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험하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치유해 줄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삶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병원 경영도, 재단 운영도, 가족 관계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이성만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도 있었고 의심만이 아니라 믿음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믿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찾아왔지만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처럼 도윤의 마음도 이제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둡지 않았고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은채와 도윤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